네, 2교시입니다. 2교시 바로 전래놀이의 자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전래놀이를 구성할 때 어떤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교사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환경의 구성.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전래놀이와 전래음악에 대해서 아주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번째, 전래놀이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교사들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네, 전래놀이의 방법이나 규칙 그리고 놀이의 도구 등을 어린이들의 수준이나 발달 수준 또 흥미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개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이 전래놀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이 전래놀이에 참여하고 또 그 전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배우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현대 어린이의 생활 문화에 맞도록 전래놀이를 조금씩 수정해야 돼요. 예, 예전에 그 전래놀이는 그 놀이의 형태로서의 환경이 있죠. 하지만 그 환경은 현대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얼음판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했다. 요즘 얼음판에서 놀이할 수 있나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안 되죠. 그랬을 때는 그 놀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뭔가를 바꿔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들과 숲으로 갔을 때 했던 전래놀이를 조금 더 바꿔서 마당에 할 수 있는 놀이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현대 어린이들의 생활 문화에 맞도록 전래놀이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놀이의 방법이나 놀이의 도구를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자, 똑같은 말이죠. 네, 놀이의 방법이나 놀이의 도구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돌멩이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뭐 이제 말을 옮기는 윷놀이를 할 때도 말을 옮기는 걸 했다 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교구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교구로 바꿔서 아이들이 그런 도구들도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겠죠. 네. 세 번째, 규칙은 어린이와 의논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킴으로써 놀이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규칙을 딱딱딱 이렇게 해 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인가 참여해서 그 규칙도 하나씩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하기도 하고 또 그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연령이 커지면요, 놀이의 주도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그 놀이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또 아이들이 그 놀이를 풍부하게 만들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배우잖아요. 근데 그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음악적 감성도 키워주면서 또 음악적 놀이도 함께 동반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규칙은 어린이와 의논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킴으로써 놀이의 흥미도와 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전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과 이런 지도법으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전래놀이를 특정 생활 주제나 행사에만 집중해서 실행하기보다는 모든 생활 주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요, 전래놀이를 우리나라 명절 등의 생활 주제로 전개할 때만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사실상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어떤 게 절개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한복을 입고 전래놀이를 그냥 하루 민속놀이로 함께 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전래놀이를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놀이에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그런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조금씩 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또 아이들이 그 놀이를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개입이 아니지만 어떤 그 놀이를 소개해 주면 아이들이 그 놀이를 조금 더 재미있게 다양하게 변형하게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전래놀이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전래놀이를 특정 시기나 주제에 집중해서 전개하는 것은 전래놀이를 행사용이나 전시용의 일회성 활동으로 전락시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러기에 어린이가 전래놀이에 관심과 친밀감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래놀이를 조금씩 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전래놀이에 맞는 이런 전래 동요를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재미있게 그 놀이를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교사의 역할, 전래놀이를 극놀이, 수, 과학활동, 문학활동, 음료활동, 미술활동 등과 통합하여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유아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유아 음악, 이 놀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린이가 전래놀이를 여러 활동과 통합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래놀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친숙해지며 자긍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통합적인 놀이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보다 넓은 폭을 갖게 해주셨을 때 또 보다 넓은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다양한 놀이가 생겨나고 또 다양한 놀이 형태를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역할, 전래놀이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한다라는 거. 네, 어린이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전래놀이를 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가정에서도 전래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에게 전래놀이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래놀이를 소개해 줘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윷놀이라는 그 놀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명절이나 이럴 때 꼭 이번 명절에는 윷놀이를 가족과 함께 해봐요 라고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제시해 준 거에 따라서 그 전래놀이를, 윷놀이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겠죠. 자, 그렇다면 원에서 배웠던 그 전래놀이를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와 아빠와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했어요. 그랬을 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또한 뭐 제기차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와, 집에 가서 제기차기 몇 개 이상 해보기. 엄마는 몇 개를 했는지, 아빠는 몇 개를 했는지, 동생은 몇 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해주고 가정에서 함께 하게 해준 다음에 원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몇 개를 했나요? 엄마는 몇 개를 했나요? 이렇게 연계한다면 아이들이 그 전래놀이를 조금 더 가정에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경 구성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래놀이 영역을 실외에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늘 원할 때 전래놀이를 할 수 있게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운동놀이 영역 개방된 공간에서 전래놀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사방치기를 그려주시고 뭐 테이프로 여러 가지 사방치기를 그려놔 주신다면 항상 우리 아이들은 그 사방치기를 보면서 갈 때마다 함께 그 놀이를 아이들이 재밌게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윷놀이를 어디 마당에다가 구성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항상 윷놀이를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투어놀이 같은 것들을 놔두고 아이들이 뭔가 재밌게 마당놀이를 할 때 한 번씩 던져본다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래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전래놀이가 집단놀이나 게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이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이런 환경이 안 될 경우에도 자그마한 규모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가 있어요. 제기차기 놀이를 이렇게 여기만 놔줘도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통 놀이와 관련된 놀이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딱지치기, 비석치기,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그 구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놀이를 구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주제와 상관없이 항상 놀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놀이 도구를 제작해서 준비하고 놀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환경 구성에 또 세시풍속 잔치 때 세시와 관련 있는 전래놀이를 할 도구와 공간을 준비해 준다는, 예를 들어서 단오, 추석, 설날, 대보름 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날 잔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널을 준비해 주시고 강강술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원을 구성해서 강강술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널뛰기를 이제 좀 재밌게, 널뛰기 차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아주 안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뛰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제공된다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이런 것들을, 아, 요때는 이런 놀이를 옛날 사람들은 하고 놀았구나 라는 것도 배울 수 있겠죠. 또한 정월 대보름엔 다리밟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본다거나 아주 간략하게라도 좀 구성하면 아이들이 그 전래놀이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겠죠. 네, 환경 구성의 전래놀이란 일정하게 정해진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자연이 또 그리고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윷놀이 같은 거 엄마, 아빠, 할머니, 아이들 모두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 가족 모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예요. 그런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래놀이에 사용되는 도구나 놀잇감 중에는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난이도에 맞게서 조금씩 조정해서 해주신다라는 거. 기존에 있는 틀에서도 조금씩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의 형태로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환경 구성이 중요하겠죠. 또한 연령별 전래놀이의 환경 구성이 있는데요. 조금 살펴볼게요. 전래놀이의 환경 구성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특히 이제 1세, 2세 학급에는요, 대부분 성인 협력자와 함께 전래놀이를 하므로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3세 학급의 아이들에게는요, 3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전래놀이는 놀이의 방법이나 규칙이 좀 단순하겠죠. 그냥 단순하지만 또 노래를 부르면서 온몸을 이용해서 하는 신체 놀이를 하는 것이 적합하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흥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신체 놀이가 좀 더 이렇게 크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그런 공간과 또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4세, 5세 학급 친구들은요, 규칙 있는 게임의 형식의 전래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이 적합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매력적인 놀이 도구를 제공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해 줄 때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전래놀이의 다양한 종류들의 이제 전래놀이들이 있는데 조금씩 하나씩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제가 조금 함축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 아이들이랑 접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기차기 놀이, 제기차기 할 수 있겠죠. 네, 활동의 목표는 발로 제기를 차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 조절력과 대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 놀이 방법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제기, 끈달린 제기. 왜 끈달린 제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기에 처음 단계부터 아이들이 이걸 차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끈을 만들었어요. 연령별로. 이렇게 끈이 달린 거에서 아이들이 단계를 해가면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7세 친구들은 이 끈 없이도 찰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흥미 유발로 해서 끈이 달려서 처음부터 좀 어린 단계부터 해보다가 좀 단계를 넓혀가는 거. 그래서 제기의 활동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기 차기의 유래 및 놀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요. 제기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아이들한테 먼저 흥미를 가게.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죠. 제기차기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두 번째로 끈 달린 제기를 제시하고 탐색해 보는 거예요. 네, 먼저 아이들은 항상 탐색이 중요하죠. 여긴 방울도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차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한쪽 발은 땅에 대고 한쪽 발로 제기를 차는 방법인 기본 제기차기를 이제 알려주죠. 네, 두 번째로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사가 시범을 먼저 보여주셔야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연습하셔야 돼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차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시간을 준 다음 제기차기 놀이를 진행해 주고요. 처음 제기를 차는 유아는 대받아 차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끈을 맨 제기를 이용해서 쉽게, 처음부터 아이들이 뭔가 노력할 수 없는 이런 단계를 주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이 달려 있으면 좋겠죠. 제기차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달이 되었거나 잘하는 유아가 있으면 제기차기의 다양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기차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우리 아이들과 얘기해보는, 오늘 제기차기를 배웠는데 어땠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 저는 1개 해봤어요. 다음에는 2개 할 수 있도록 도전해볼래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제기차기 활동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제기차기에 참여할 수 있죠. 특히 이거는 이제 어떤 큰 교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어디에도 놓을 수 있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에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 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제기차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떠한 만들어져 있는 제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직접 제기를 만들어 보면서 그 만들어 본 본인의 제기를 가지고서 제기차기를 실행해 보는 것도 굉장한 흥미도를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영상 보시면서 제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제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재료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제기를 만들어 볼게요. 색한지를 이렇게 오려서 준비해 주십니다. 페트병 뚜껑의 안쪽에 양면 테이프로서 한지를 둘러 붙여 주시고요. 페트병 가운데 부분에도 한지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네. 뚜껑 가운데 부분에 작은 돌멩이를 넣어서 조금 이렇게 중심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그랗게 오린 한자를 병뚜껑 아래 붙여주시고 한지로 병뚜껑을 감싸듯이 묶어서 끝을 고정하면 완성. 네. 너무 쉽죠. 네, 너무 쉽게 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방법 아니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저는 그 제기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건 뭘까요? 이렇게 중심축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이 제기를 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도를 유발할 수 있겠죠. 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웃고 있는 스마일 얼굴, 그럼 제기가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마다 웃는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대로 우리 선생님의 아이디어,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재밌게 제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만든 제기를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제기차기 놀이로 또 구성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놀이는 바로 동대문 놀이예요. 동대문 놀이. 행동의 민첩성을 기르고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활동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 활동의 자료. 동대문 사진, 동대문 놀이 음원, 노래 가사판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 놀이는요, 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노래를 먼저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고 그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놀이를 들은 후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또 그 놀이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또 유아 2명이 손을 잡고 올려서 대문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도 대문 모양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대문을 이렇게 만들어 라고 먼저 선생님이 제시해 주기보다는 자, 대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마 창의적으로 짝꿍과 함께 대문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른 유아들은 한 줄로 서서 앞 친구의 허리를 잡고 동대문 놀이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 허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어깨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함께 활동 방법에 대해서 익히시고요. 5번째, 문을 닫는다 할 때 대문 역할을 하는 유아들이 손을 내려 문을 닫히면 문에 갇힌 친구가 바로 술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문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표현이에요. 문이 닫힌다. 그리고 12시가 되면은 문이 닫힌다. 12시만 되면 문 닫을까요? 또 몇 시만 되면 또 문 닫을까요? 이런 시간들도 정해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하고 또 변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 놀이를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난 다음에 와, 이 놀이 했을 때 어떤 걸 느꼈어? 와, 어떨 때 재밌었어? 이런 것들을 꼭 소감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대문 놀이를 조금 재밌게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또 노래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동대문 놀이는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걸 조금 랩 버전으로 아이들이 좀 흥겹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 형태로 만든 노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대문 활동 사진이죠. 자, 이 놀이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해볼게요. 자, 함께 보실까요? 흥겨우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좀 따라해 보세요. 네, 재밌게 동대문을 열어라 입니다. 재미나게 신나게 노래해요. 어깨를 으쓱으쓱. 자, 서둘러 지나가요. 남대문을 열어라. 몇 시요? 12시. 자, 재미있게 신나게 하는데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거예요. 재밌게. 지나가죠? 자, 이제 빨라져요. 자, 천천히 할 수 있겠지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동영상만 봐도 동대문 놀이 너무 재밌게 아이들이랑 활동할 수 있겠죠. 천천히 갈 수도 있겠고 빨리 갈 수도 있겠고 네, 노래를 천천히 부를 수도 있겠고 빨리 부를 수도 있겠고 12시에 다칠 수도 있겠고 약속을 해서 2시에 다친다 오늘은 뭐 3시에 다친다 이렇게 정하고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용해서 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소개할 놀이는 바로 씨름놀이에요. 씨름. 네, 씨름은 우리 아이들이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그 씨름놀이를 원에서도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인 씨름에 관심을 갖고요. 활용 자료로는 징. 그래서 뭐냐면 보통 우리 씨름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가 바로 징이잖아요. 사물놀이 악기에 대해서 배우셨죠? 사물놀이 악기에 어떤 악기가 있었나요? 징, 꽹가리, 장구, 북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중에 징 소리와 함께 씨름은 시작이 돼 라는 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삿바, 씨름 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활동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요. 활동 방법은 첫 번째로 씨름 동영상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보면서 활동의 방법 자료를 보면서 함께 놀이의 규칙을 알아보시고 또 교사와 유아가 시범을 보인 후 안전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특히 씨름은요 이렇게 격하게 놀이가 되면요 아이들이 좀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꼭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모래 씨름판이 보통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터운 매트를 깔아준다거나 유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씨름을 한 후에 느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활동 방법이 좀 익숙해지면 정말 그 씨름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형태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씨름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용어들을 다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아이들이 씨름 놀이를 이해하고 또 그 활동을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대로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 규칙을 정한 규칙을 아이들이 또 함께 배워가면서 그 규칙과 함께 서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놀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확장활동이죠. 자,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원해서
함께 씨름 놀이를 하게 되죠. 자, 씨름은 특별히 이제 그 씨름이라는 동요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쉽게 만들어준 노래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씨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 그리고 씨름 놀이는 언제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씨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흥겨우시면 노래도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서 씨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얘들아, 모두 모여라. 씨름판을 벌려보자. 윗마을 아랫마을 모두 함께 모여서 흥겹게 벌려보세요. 특히 전래놀이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는 놀이입니다. 농악놀이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줬죠. 청사빠, 홍사빠. 씨름은 이렇게 청사빠, 홍사빠가 나뉘어져서 하는구나도 배울 수 있죠. 씨름의 기술 참 많죠. 자, 보통은 우리 씨름이 한가위에 열리죠. 네, 이렇게 즐거운 씨름 놀이를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보세요. 얼쑤. 아이들도 어른들도 온 가족 모두, 온 동네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자, 누구를 응원하실 거예요? 청사빠, 홍사빠. 네, 이 동요 한 곡만으로도 씨름이 이렇게 하는구나. 한가위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축제 잔치가 바로 이 씨름놀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사빠, 청사빠 나뉘어서 이렇게 하는 씨름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해서 이런 씨름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씨름놀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 전래놀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관심 갖게 해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네, 또한 동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 씨름놀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놀이 소개해 드릴게요. 실뜨기 놀이 함께 소개해 드릴까요? 실뜨기. 특히 이 실뜨기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놀이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요.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놀이예요. 그래서 실 준비해 주시고 실뜨기 방법판,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활동 방법, 실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실뜨기를 해본 경험이 있니? 네, 실뜨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요?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의 실뜨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로 또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또 활동 방법에 실뜨기 놀이를 직접 해보죠. 양손에 손가락 둘레로 실을 감으면서 다양하게 고리를 걸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실뜨기를 친구와 함께 해보면서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실뜨기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동영상이 있어요. 직접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실 준비해 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는 영상도 많이 있고 친구랑 같이 하는 영상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먼저 이 실뜨기에 대해서 습득하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우와 실로 별을 만들어 줄까? 우와 실로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하죠. 특별히 우리 실뜨기는요 굉장한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실만 준비해 주셔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놀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런 실뜨기 우리 아이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실뜨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방법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실 준비하셨나요? 네, 함께 해볼게요. 둘이 함께하는 실뜨기 놀이. 실뜨기의 명칭 살펴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실뜨기의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성공! 네. 보통 우리 이제 젓가락이라고 했었죠. 표현해서 또 떠주시고, 배틀. 자, 이제 쟁반을 만들어 줍니다. 성공. 네. 신기하죠? 눈과 손의 협응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하고 사고력을 높여주는 활동이기도 해요. 협동심도 기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동영상 보셨는데요. 실뜨기 이것만 배우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또 다양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가면서 창의적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쑥쑥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수건 돌리기 다음 활동 설명해 드릴게요. 수건 돌리기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은 항상 했었죠. 이 수건 돌리기 또한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정말 재미있는 동요를 부르면서 즐겁게 손뼉치며 노래 부르면서 수건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가 바로 또 이 수건 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넓은 공간, 또 자연과 벗삼아 하면 더욱더 재미있겠죠? 네. 활동 목표,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빠르게 움직여 술래를 잡거나 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자료를 통해서 수건 놀이를 하는데요. 수건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눠보시고 수건 돌리기 활동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수건 돌리기 게임은 어떻게 할까요? 네, 모두 원으로 둘러앉은 후 술래를 정해요. 술래는 수건을 들고 원 밖으로 돌며 나머지 유아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요. 네, 술래는 다른 유아들의 등 뒤에 수건을 살짝 놓고 제자리에 빨리 앉아요. 네, 이런 이제 활동 방법들이 있는데 그 활동 방법을 보면서 게임의 방법들을 알아가는데요. 이 수건 돌리기는요, 노래를 통해서 게임의 방법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먼저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 그 노래에 이 게임 방법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노래를 통해서 게임 방법을 익히게 되고 그 게임을 할 때에도 그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손뼉치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자, 수건 돌리기 게임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또 이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수건 돌리기 게임을 진행하면서 즐겁게 손뼉치면서 수건 돌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수건 돌리기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수건 돌리기 동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즐겁게 수건 돌리기 해봐요. 자, 이제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얘들아 수건 돌리기 함께 하자 외치네요. 바람 술술 불어오는 산에 올라가 파란 하늘 노란 들판 내려다보며 잔디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수건 돌리기를. 자, 수건 돌리기 시작. 자, 먼저 손잡고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을 만들죠. 자, 그 다음 순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순례가 정해졌나요? 자, 이제 순례가 원 밖을 도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원 안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를 치면서 네, 이렇게 수건 돌리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익혔어요? 수건 돌리기 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이거 수건 돌리기를 할 때 뭐를 해야 되죠?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배웠던, 평상시에 배웠던 동요를 손뼉치면서 부르면서 하겠고요. 또 이 수건 돌리기 노래를 배워서 그 수건 돌리기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죠. 다양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수건 돌리기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팽이치기예요. 팽이치기. 손과 눈의 협력을 기른다. 전통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자, 예전에는요, 나무로 이렇게 팽이치기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이 팽이도 너무 변천사가 많습니다. 요즘 팽이 정말 많이 나오죠. 아이들 요즘 팽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노는데 이런 팽이에 대해서 전통 전래 예전에 배웠던, 예전에 놀이했던 그런 팽이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요즘 팽이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팽이를 본 경험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예전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기계로 쭉 돌리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막 불도 들어오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옛날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좀 흥미있게 재미있게 경험해 보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놀이는 어떤 놀이? 윷놀이 있죠.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는 전래놀이인 윷놀이를 익히고 즐기고요. 또 규칙을 인식하고 이기기 위한 전략적 사고 등을 통해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룹을 형태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윷놀이도 여러 가지 변형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 돼서 아이들이 그냥 한 칸씩 건너가기도 하고 재미있는 윷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활동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유아들과 함께 윷놀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요. 친구들은 윷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윷놀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게임 자료를 보여주면서 놀이의 방법을 알아보고요. 또 윷놀이 도구를 준비하고 팀을 나눈 후 윷놀이를 이제 좀 대형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각 팀들이 섞여서 앉아서 윷을 던질 때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카페트도 깔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고 두 팀으로 나눠서 바닥에 말판을 놓고 또 한 팀이 먼저 나와 윷가락을 던지고 도개, 걸, 윷, 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 팀 중 가지고 있는 말판이 먼저 올라가서 뭐 들어온 팀, 이런 게임의 그 규칙들을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윷도 굉장히 큰 윷으로 그 윷가락을 아이들이 뭐 한 명이 나와서 4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4명의 아이가 나와서 같이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는 게임. 그래서 보통은 저도 아주 다양한 던지는 게 있는데 요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요렇게 만들어 봤어요. 좀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개씩 던져보는 거거든요. 한 명씩, 4명이 나와서 하나씩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요런 말판 너무 귀엽죠? 네, 이건 왜 이럴까요? 요렇게 조그만 윷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져. 아주 다양해요. 그 다양한. 여기 또 방울도 들어있어서 좀 더 흥미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 말판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게 그냥 우리 이런 말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한 칸씩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재미있게 놀이에 참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재미있는 윷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평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윷놀이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 와, 이 윷놀이도 집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연계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윷놀이 하는 사진이고요. 굉장히 큰 윷으로 가지고 놀고 있네요. 자, 이 윷놀이는요, 동요가 있어요. 윷 나와라, 모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웃음꽃이 피어난다. 윷가락을 더 높이 던져보자. 윷, 어떤 거죠? 윷, 모, 이게 윷이죠.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윷이죠. 네, 이게 윷이에요. 그쵸? 네, 모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줘, 모. 네. 윷가락을 더 높이 던져보자. 뭐가 나와야 이기는데? 얼싸 좋다. 또 뭐가 나왔구나. 와, 덩실덩실 춤을 추자. 윷 나와라, 뭐 나와라, 신나는 윷놀이. 온 가족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흥에 겨워 어깨춤 절로 난다. 네, 특별히 이 윷놀이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이 형태로 함께 하면서 이 윷놀이를 정말 좀 멋지게 무대 위에 올려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발표회장으로 이끌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작품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윷.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윷놀이 함께하는 동영상 보실까요? 윷 나와라, 뭐 나와라. 윷 나와라, 뭐 나와라. 윷과 모팀이 나눠서 아이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하는 놀이의 형태예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이제 한번 좀 따라 불러보세요. 얼싸, 윷 나와라, 뭐 나와라.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윷놀이를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놀이 형태로 하고 나서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이렇게 발표회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노래 배울 때도요, 유팀, 모팀 나눠서 윷 나와라 하면 여기서 받으면서 뭐 나와라 이렇게 시키죠. 그럼 굉장히 흥이 겨워서 아이들이 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전래놀이를 또 전래동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또 이렇게 작품으로 재미있는 한국적인 춤 사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소개해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투호놀이예요. 투호놀이. 투호놀이는 뭘까요? 제가 좀 준비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투호놀이라고 써있죠. 네, 이 투호놀이 전통 놀이인데 요런 투호놀이 화살을 우리 아이들이 던져서 넣는 방식의 놀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호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요. 자, 투호놀이를 통해서 신체를 조절하며 감각기관의 협응을 도모합니다.
또 투어놀이의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전에는 이런 항아리나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교구들이 너무 잘 나오죠.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교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투어놀이 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투어놀이의 활동 자료를 소개하고 함께 탐색해봐요. 그리고 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시범을 보인 후에 또 활동에 참여하면서 던지는 순서를 정하고, 또 출발선에서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화살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또 이걸 던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 놀이를 통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살을 투어통 안에 던져 넣어야 되겠죠. 투어통 안에 들어간 화살의 개수를 세어보고, 세어볼 때도 그냥 세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외쳐가면서 세어봐야겠죠. 투어놀이를 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던졌을 때 잘 들어갔나요? 놀이 방법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투호놀이. 네, 이렇게 해야 돼. 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세요. 자, 정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들어갔을 때 그 행복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투어놀이 활동 사진 보셨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전래 놀이가 있어요. 그 다양한 놀이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원해서 아이들이랑 손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의 형태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또 무엇보다도 노래를 함께 하면서 알 수 있는 전래 놀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래 놀이의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3교시 전래놀이 실제에 대해서 함께 더욱더 심화 있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뵐게요.